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광활한 공간 속에 떠있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사이 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대 세계의 조각들입니다. 해초의 얼음에 의해 조각됨,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다듬어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도의 리듬에 의해 조각되었다. 이곳은 심오한 땅입니다. 극적인 아름다움과 고요함, 꺾이지 않는 회복력, 이것이 바로 페로 제도입니다. 바다새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에메랄드빛 디딤돌처럼 보인다. 험준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다. 이곳의 빛의 질은 다릅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광도. 그것은 마치 공기 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언덕의 초록빛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둡고 오물한 바다를 거슬러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한 사회, 단순히 살아남은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엮어내며 번성했다. 이 까다로운 환경의 근본적인 구조 속으로. 이것은 고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깊고 변함없는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바다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땅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조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로 제도에서 이곳에서의 삶은 형성된다. 요소에 의해 지배되고 정의됨. 날씨는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매 시간의 리듬을 좌우하는 힘. 햇살이 갑자기 쏟아지다. 짙은 안개. 단 몇 분 만에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강풍. 온몸을 기댈 수 있는. 모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파라오의 백성들은 아주 익숙한 속담을 가지고 있다.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전달됩니다.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5분만 기다려주세요.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심오한 수용, 국민성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엄청난 인내심의 독특한 조화, 확고한 실용주의와 깊이 뿌리내린. 그들은 주변 세상에 대해 겸손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인구는 약 5만 3천 명으로 적은 편입니다. 18개의 유인도 중 17개 섬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수의 부족, 널리 퍼진 친밀감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의 친숙함. 익명성은 낯선 개념이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것 같다. 또는 적어도 짧은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공유된 역사. 심지어 수도인 토르샤운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는 마을의 심장박동을 간직하고 있다. 그곳은 수도입니다. 총리의 전화번호가 있는 곳, 공개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현대적인 상점과 관공서 건물들 사이에 틴가네스 구시가지를 거닐어 보세요. 좁은 골목길과 잔디 지붕집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 검게 칠해진 나무는 수세기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삶은 서두르지 않고 인간적인 속도로 흘러간다. 의도적이고 신중한. 페로 제도의 일상.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에서 해안선에 끈질기게 달라붙는 것들. 피오르드에 자주 숨어 있습니다. 또는 바다 위 바위턱에 자리 잡고 있다. 삶은 단순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믿을만하고 오랜 전통을 자라나는 루틴. 하루는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 소리 없이. 하지만 검은 머리 물대새의 울음소리와 함께, 혹은 풀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나지막한 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의 첫 번째 행동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다. 단순히 날씨를 측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공급자이신 바다를 관찰하기 위해서. 섬의 번영의 원천, 그리고 그들의 생계수단. 작은 배가 다니기에 충분히 잔잔한가요? 초로선들이 돌아오고 있나요? 바다는 마을 게시판이다. 가족 단위는 파라오 사회의 초석이다. 집은 따뜻함과 빛이 가득한 안식처입니다.
혹독하고 용서 없는 날씨로부터의 피난처, 바깥은 호은이의 장소입니다. 덴마크의 휘게와 유사한 파라오의 개념. 아늑함, 만족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함. 창가에 비치는 램프의 은은한 불빛이다. 어두운 오후, 커피가 우러나오는 향기가 느껴졌다. 뜨개질 바늘이 조용히 딸깍거리는 소리. 부엌 식탁 주변에서 들려오는 움성거리는 대화 소리. 이는 편안함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함. 여러 세대에 걸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까이 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것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룹니다. 아이들은 깊은 자유의식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는 장대한 규모의 풍경을 탐구합니다. 마치 자기 집 뒷마당처럼. I am lead needs. Can you? 또는 가정에서의 환대는 문화의 중심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게를 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내어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허락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이야기들, 진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파라오의 정신을 규정하는 따뜻함 속으로 이러한 본질적인 친밀함, 강력한 집단적 책임감을 함양합니다.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일 때 공동체는 본능적으로 하나로 뭉친다. 페로 제도의 전통,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유리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호흡은 현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파라오의 언어는 독특하다. 목게르만, 고대 노르드어에서 직접 유래한 것. 바이킹 시대에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자 영혼입니다. 수세기 동안 문자 형태가 없는 순전히 구어체 언어였습니다. 서사시를 통해 보존되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들. 이 강력한 구전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사슬춤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광경입니다. 중세 원형 춤. 참가자들이 팔짱을 끼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곳. 최면 단계. 그들의 목소리는 긴 구호를 외치는데 합쳐졌다. 크바디로 알려진 고대 발라드. 이 노래들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과 신화 속 동물들. 그리고 춤을 보기 위해. 그것은 천년 역사의 맥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악기는 없고 인간의 목소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바닥 위로 발이 쿵쿵거리는 소리. 이것들만 있으면 충분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각 세대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험. 먼저 오신 분들께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 민족 의상. 페로와 클레디는 장인 정신의 걸작입니다. 손으로 짠 무늬가 있는 섬세한 자수. 그리고 반짝이는 맞춤 제작 은색 단추들. 그것은 공연자만을 위한 의상이 아닙니다. 결혼식이나 세례식에서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착용합니다. 올라프 소카와 같은 휴일 및 국가 기념일. 국경일, 간 요소. 모직물부터 은재 걸쇠까지 지역 재료와 장인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활기찬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문화를 지켜온 개인의 상징.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세계화의 압도적인 흐름에 맞서 과거와의 이러한 실질적인 연결. 풍경 자체에 새겨져 있다. 혁주부엘의 역사적인 마을에서 웅장한 유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세기 대성당에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센티넬. 그리고 그 옆에는 키르큐브르 정원이 있습니다. 목조 농가. 같은 가족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 놀랍게도 17세대에 걸쳐 바다는 페로 제도의 생명줄입니다. 그곳은 그들의 농장입니다.
그들의 고속도로와 가장 큰 도전. 수세기 동안 파라오들은 해양 민족이었다. 그리고 오늘 어업은 여전히 명실상부한 핵심 산업입니다. 국가 경제의 항구. 클락스비크의 대형 산업 항구에서 작은 것까지 작은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아늑한 마리나. 활기 넘치는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어부들의 삶은 고달프다. 냉혹한 조수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기산 패턴과 어류의 계절 이동. 장기간의 부재와 내재된 위험이 따르는 삶입니다.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 용기와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바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을 항해하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물. 그들이 잡은 귀중한 물고기를 가져오다. 해안에서 정교한 현대식 가공 공장 네트워크. 해산물을 준비합니다. 주로 양식장에서 생산된 고품질 연어. 자연산 대구와 함께 대구. 그리고 고등어를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합니다. 페루 제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든 가공 공장에서의 일자리 또는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하지만 경제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이 그들은 섬의 깨끗한 자연에 매료된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혁신적인 소규모 기업을 창출합니다. 현지산 대왕을 사용하는 수제 맥주, 고급 패션 니트웨어를 제작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전통적인 파라오 양모에서 음악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예술가들과 함께 독대적인 인정을 받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기술 분야.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찾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리듬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어획량의 운과 함께 상수. 그들의 깊은 이중성을 일깨워주는 겸손한 메시지. 바다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파라오의 음식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풍경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반영한 단순한 모습. 신선하고 순수하며 계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음식 문화는 그 땅이 가진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바다는 더 자주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은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식이다. 갓 잡은 대구 또는 연어 한 조각. 삶은 감자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버터 한 덩어리는 단순한 식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의식이며 그 장소 자체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식품 보존 방법. 수세기 동안의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여전히 요리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바람에 말리는 독특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용기에 고기와 생선을 발효시키는 것. 특별히 설계된 나무 창고. 소금기가 스며들도록 격자형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한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그 과정은 섬세한 예술입니다. 그 결과 복합적인 풍미가 나타납니다. 톡 쏘는 듯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지닌 외부인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사랑받는 맛. 광고고기는 이 식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파라오의 양은 강인한 고대 품종이다. 선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녀 보세요. 염분이 많고 비타민이 풍부한 풀을 뜯어 먹으며 이러한 독특한 식단 덕분에 그들의 고기는 특별한 풍미를 지닙니다. 짭짤한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약간 특유의 풍미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야생 허브와 열매를 채집하기. 여름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입니다. 신선한 현지 식재료로 식단을 보충하는 방법. 전통 음식이 여전히 요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동안 토르사분의 음식 문화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혁신적인 셰프들, 파라오의 재료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대 기술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활용.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늑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훌륭한 커피와 수제 페이스트리를 제공합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친구들이 바람을 피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순간을 함께 나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파라오의 음식 문화는 여전히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잡은 재료를 사용한, 바로 코앞에서 자라거나 채집된 것들, 가장 진실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섬의 가장 진정한 맛. 페로 제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풍경은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모든 것에 영감을 주는 존재. 이곳에는 원시림이 없습니다. 섬들은 두꺼운 층으로 덮여 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초록 잔디밭. 웅장한 현무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 거친 대서양 속으로. 공기 자체가 깨끗하고 상쾌하게 느껴진다. 소금기와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 차 있다. 이 환경은 탐험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탐사는 국민적인 여가 활동입니다. 땅과 연결되는 방법. 마음을 비우기 위해. 그리고 깊은 고독감을 찾기 위해. 돌무덤으로 표시된 고대 오솔길. 이전에는 마을 간 이동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오늘날 그곳은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절경으로 이어지는 길. 팔로 등대에서 바라본 지구상의 풍경. 바람이 휘몰아치는 칼소이 섬에서 또는 초현실적인 수르바그츠 바르텐 호수의 착시 현상.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길들을 걷는 경험은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발밑에 탄력 있는 잔디. 끊임없이 어루만져주는 바람. 거대한 해식 기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파도에서 솟아오르다. 양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풍경의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인구보다 거의 2배나 많다. 그것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요소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의 초석이다. 그들의 양모는 유명한 제품의 원료입니다. 정교한 파라오의 니트웨어. 그리고 그들의 고기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양 사이의 관계. 이는 깊은 실제적인 존중의 일종입니다. 워드클리프도 1000년 넘게 형성되었습니다. 생태계와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수세기 동안 퍼핀과 길레목 같은 바다새들은 중요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절벽을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대담한 행위. 달걀과 새를 모으다. 이는 섬 주민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재치. 이곳에서의 삶은 가난한 한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야생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감사를 담아 길들여지지 않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풍경. 겉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로 제도는 놀라울 정도로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 훌륭한 도로로 이루어진 정교한 인프라. 다리와 획기적인 해저 터널. 주요 섬들을 연결하여 한때 길었던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고된 여정. 일상적인 출퇴근길로. 이 터널 중 하나로 내려가다. 운전해서 내려가는 길은 비현실적인 경험입니다. 북대서양의 엄청난 무게 아래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콘크리트 관을 통해. 그리고 몇 분 후에 나타나기 전에 빛이 비춥니다. 완전히 다른 섬에서. 이러한 놀라운 고막적 업적. 세계 최초의 수중 회전 교차로를 포함하여 이는 파라오의 결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엄청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지리적 배리. 물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외딴 지역까지 도달하기 위해. 퍼핀의 천국인 미크로네 제도와 같은 외딴 섬들. 이 여정들은 아름다운 교훈을 줍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바다. 연결이기도 한 힘. 그리고 강력한 장벽. 배중버스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믿을 수 있는 파란색 버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가장 작고 외딴 마을에서조차 현대적인 편의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그리고 심각한 고립. 이는 파라오 생애를 규정하는 역설 중 하나이다. 아주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딴 마을,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곳. 그러면서도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섬유 인터넷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수도에서 차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 독특한 조합. 파라오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고요함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어우러진 시골 생활. 혜택과 기회를 희생하지 않고. 현대 세계. 그것은 치밀하게 구성된 현실이다. 그들의 혁신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면서 페로 제도의 젊은이들을 위해 이곳에서 자라는 것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유의 복잡한 조합. 그리고 내재적 한계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훌륭한 공립학교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이 세계화된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젊은 파라오들은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보통 덴마크로 여행합니다. 그 섬들은 자치권을 가진 영토이다. 또는 영국 및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 기간 동안 대학에 다니기 위해 섬을 떠나는 것은 현대의 통과 의례이다. 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인명성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활기 넘치는 다문화 도시에서의 삶. 집처럼 가깝고 친밀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집으로 향하는 끌림에 이 특별한 장소와의 깊은 연결. 엄청나게 강하다. 상당수가 귀국을 선택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 강력한 가족에 이끌려 돌아왔다. 끈끈한 공동체,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삶의 질.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글로벌 관점. 섬의 역동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진화. 페로 제도가 직면한 큰 도전. 21세기의 과제는 충분히 다양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기회들. 젊고 고학력 인구를 국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 이는 섬세하고 지속적인 균형 유지 작업입니다. 고유한 문화와 소중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 소규모 사회.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페로 제도의 낮과 밤의 리듬. 이는 극명하면서도 아름다운 대조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고위도에 의해 결정되는 리듬. 길고 햇살 가득한 여름날. 해가 지평선 아래로 거의 내려갈 때 일과 집중적인 활동에 전념하는 시기입니다. 백야는 무한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항구는 새벽부터 황혼까지 분주하다. 도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하이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중한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기.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생산적입니다. 근면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의 반영. 그리고 건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깊은 이해. 태양이 반대로 비추는 동안. 긴. 겨울의 짙은 어둠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황혼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처럼 삶은 내면으로 향한다. 저녁이 되면 깊고도 뚜렷한 고요함이 간돈다. 섬들 위의 마을들은 고요해진다. 바람과 바다. 그것은 종종 유일하게 남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집단적 후퇴를 알리는 신호. 가정생활의 안락함과 안정감 속으로. 파라오들은 이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 고요한 밤은 사색의 시간이다. 일기용, 대화용.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공유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밤의 고요함. 공동체의 힘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이 외딴 아름다운 곳에서의 삶.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는 가혹할 수 있다. 그것의 힘은 모든 계획에서 변함없는 요소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씩 페리 운항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 느낌을 강화하다. 외부 세계와의 고립. 생활비가 비싸다. 피할 수 없는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가 신선한 과일부터 자동차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 경작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어서 농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과제. 진보의 압력 속에서 작은 나라는 어떻게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 취약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애초에 그들을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인기 관광지의 과잉 관광에 대한 논쟁. 심각한 문제이지만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연례 정비. 주말처럼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곳. 등산로 유지 관리를 돕습니다. 어떻게 고유성을 유지하나요? 그리고 소중한 문화적 정체성. 압도적인 디지털 연결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단일 재배. 이것들이 바로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파라오의 백성들이 씨름하는 것. 매일 사려 깊게 그리고 함께.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남기로 선택하는 걸까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 세상에서 왜 그들은 이 작은 곳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벽지. 답변은 개인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종종 같은 핵심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심오하게 간직하는 근본적인 주제들.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의식. 소속감을 위해서 어떤 장소로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알고 아끼는 곳.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안전 때문에 머무릅니다. 단순하지만 값진 자유를 위해.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탐험하도록 허락하기 위해. 그들은 평화를 위해 머무른다. 더욱 깊은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만연한 고요함. 자기 자신과의 더욱 의미 있는 연결. 그리고 자연 세계에 소음과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페로 제도는 보기 드물고 소중한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향과의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때문에 머무릅니다. 풍경으로.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의 일부. 바람 속에서 맺어지는 인연이다. 바다에서 그리고 공유된 것에서. 야생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집단적 경험. 극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랄까요. 절벽 자체만큼이나 깊숙이 뻗어 있는 것들. 페로 제도는 매우 섬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름답고 끊임없이 협상되는 균형. 옛 방식과 새 방식 사이. 자연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 사이에서. 그리고 현대 문명이 제공하는 편리함. 소중한 고독과 필수적인 공동체 사이. 그곳은 바람에 의해 형성된 곳이다. 바다와 고요함. 꺾이지 않고 깊이 존경할 만한 힘. 여기서는 인생의 척도가 거창한 사건들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혹은 극적인 격변이 아니라 꾸준한 계절의 변함없는 리듬. 함께 식사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친숙한 이야기의 편안함 속에서 일상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아름다움 속에 그것은 다음 사상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멈추지 않고 속도를 높여가지만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삶을 향한 인간의 깊은 욕구.